안녕하십니까. 전기차를 거주는 남자 정남입니다. 네, 오늘 좀 말씀드릴 전기차 소식은 저번 주죠. 1월 19일이니까 2022년도에 진행된 이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이런 보도자료가 나와가지고, 사실상 여기 보도자료 나왔다는 거는 행정예고, 이 행정예고 된다는 것은 결국엔 통과를 하겠죠. 이거를 누가 이거 통과되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할 사람 없잖아요. 그냥 우리 하겠다, 행정예고, 이런 게 들어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여기 보도자료를 한번 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일단 제목이 전기차 보조금 물량 확대 및 고성능 중심으로 개편이 된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이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이 N수를 늘려주고, 그리고 고성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고성능이 무엇이냐? 나라에서 고성능 제로백을 제대로 뽑는 그런 차에게 보조금을 줘야지? 네, 당연히 아니죠.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저온에서의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거를 좀 많이 가중치를 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죠. 보면은 이제 전기 승용이 2022년도에는 16만 대, 전국적으로 16만 4,500대, 전기 화물 4만 대, 각각 작년 대비 얼마 늘었는지는 아래 나옵니다.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N수가 확 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기다리시는 분에게는 보조금이 줄었지만 그래도 내가 전기차 보조금이 떨어져서 못 사겠구나 하는 거는 약간 좀 시름을 좀 덜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조금 주는 이런 권한을 지자체에 준 이상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어요. 네, 어떤 지역은 보조금이 남아들 수도 있지만 어떤 지역은 여전히, 특히 화성 같은 데는 진짜 문제거든요. 화성, 동탄, 여기 인구수 엄청난데 전기차 보조금 거의 그냥 진짜 이걸 사라는 거지 말라는 거지. 이분들은 아톰이네 라이젠이 기다릴 만한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이게 지역에 따라 다르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죠. 2021년 대비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승용차 7만 5천 대에서 16만 대니까 2배 이상 늘었고, 화물차는 거의 2배 가까이, 한 1.7배 정도 되나요? 승합차 2배 이렇게 늘게 됐습니다. 여기 화물차가 좀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거에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테슬라 오너들은 덜한데 다른 전기차 오너들이 많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DC콤보 쓰시는 분들. 왜냐면 이분들이 쓸 수 있는 공용 급속은 그냥 공용 급속밖에 없으니까. 저같이 테슬라 오너분들은 이제 슈퍼차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이 깔려있죠. 그래서 좀 덜하지만 고속도로, 특히 주말에 가면은 충전을 못할 정도로 거기에 초급속 꽂혀있는데도 포터와 봉고들이 쫙 이렇게 깔려있으니까. 네, 근데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화물차들이 전동화되는 거, 이것은 사실 이거를 나라에서 바라는 거예요. 내연차, 이 승용차들도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거,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대기 질 개선,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는 상시 돌아가고 있는 화물차, 택시, 이런 차들입니다. 이런 차들이 먼저 전동화가 되어야 대기질 같은 게 좀 약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주차하고 나서 거의 운행 안 하시잖아요. 출퇴근이야 하시지. 근데 화물차 운용하시는 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그 말인즉슨 이 화물차나 택시는 계속 돌아다닌단 말이죠. 왜냐면 일과가 그거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먼저 전동화하는 게 사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화물차도 여전히 계속 많이 늘리고 있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보조금을 더 줍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 그리고 승합차 같은 경우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어 나르고 수송하는 이런 목적도 좀 크기 때문에 좀 비중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보조금이 약간 줄었습니다. 승용은 100만 원 줄었고요. 소형 화물 200만 원 줄었고, 대형 승합은 1000만 원 줄었습니다. 대형 승합은 또 중국산 차들이 많이 좀 가져가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죠. 오늘 이건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 내용인데, 인증사항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EV6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옵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옵션 중에 이 주행 가는 거리에 영향을 끼치는 옵션, 예를 들어 배터리 추가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게 추가가 되면은 그거에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고하기 쉽게 EV6 가격표를 가져왔는데 이런 거죠. EV6는 롱레인지 기준으로 라이트가 5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 아래 보면 듀얼 모터 옵션 있죠? 3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옵션에다가 듀얼 모터 넣으면은 5,3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5,300만 원이 그냥 최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V6는 롱레인지 듀얼 모터를 탑재하더라도 라이트, 가장 낮은 트림인 라이트가 5,300만 원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라이트, 에어, 어스 이렇게 각각 인증받은 게 아니라 EV6 롱레인지 후륜이냐 사륜이냐 이렇게만 인증을 받았으니까 이것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난 GT 라인 사륜 구동 가고 싶어 하면은 거의 일단 이거 2개만 넣어도 그냥 5,900만 원이죠. 하지만 라이트에다가
이 사륜 옵션 넣은 게 5,300만 원이니까 네, 보조금을 100%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터 출력, 용량, 구동 방식이 반영된 가격이 바로 이 뜻이죠. 이게 작년에는 6천만 원 미만이 100%였는데 이게 이제 5,500만 원으로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EV6는 5,300만 원이니까 무조건 100%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가 5,500만 원을 줄였다는 것은 5,500만 원 아래로 이렇게 가격 측정을 하면은 정부 보조금 다 줄게, 좀 이렇게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이게 작년에는 어느 정도 작동을 했죠. 대표적인 예로 테슬라 모델 3가 거기에 롱레인지 트림이 5,999만 원으로 내놓게 되면서 6천만 원 아래니까 보조금을 100% 받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한 거죠. 원래 6,469만 원이었는데 거의 막 470만 원을 인하를 한 거니까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마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EV6 아까 띄워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 예를 들면 보면은 GT라인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듀얼 모터에다가 사륜 옵션을 넣어도 라이트의 듀얼 모터 이걸로 인증받는 거니까 5,300만 원이니까 GT라인 이거 두 개 옵션만 넣어도 출고가 그냥 5,980만 원인데 보조금 100% 받아요. 여기다가 옵션 막 하이테크, 메리디안 뭐 풀옵션 넣고 하면은 출고가가 막 6,300만 원 막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도 얘는 기본 인증 차량이 5,300만 원이니까 보조금을 100% 받게 돼요. 근데 테슬라 얘는 이제 모델 3 스탬프, 이제 스탬프라고 안 할게요. 후륜구동이라고 하겠습니다. 후륜구동 모델은 그냥 단일 트림, 얘는 뭐 옵션이 없어요. 옵션이라고 해봐야 뭐 이 주행 가는 거리에 이렇게 뭔가 영향 줄 만한 그런 요소는 없습니다. 휠에 따라 주행 가는 거리 차이 나지 않냐고? 네, 테슬라는 가장 안 좋은, 그러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인증을 받아요. 그래서 19인치보다 18인치가 주행 가는 거리가 길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보고 있는 이 주행 가는 거리 인증은 다 19인치 가지고 받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모터가 바뀐다거나 이거는 당연히 인증 다르게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데 후륜구동 안에서는 뭐 옵션 넣을 게 뭐 딱히 없어요. 그나마 얘는 영향 없겠죠. FSD 같은 경우. 하지만 얘는 그냥 기본 깡통이 6,159만 원이니까 5,500만 원 그냥 훌쩍 넘죠. 그래서 얘는 보조금을 못 받는 거예요. 아까 EV6 옵션 넣으면 얼마였죠? 6,300, 6,400 하는 차보다 저렴함에 불구하고 따로 옵션으로 안 빼놨다는 이유에서 보조금을 반타작만 받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폴스타 또 예를 들게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린 그 폴스타 있죠. 얘는 기본 가격이 5,490만 원. 근데 여기다가 쓸만한 옵션, 심지어 얘는 모델 3 후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토파일럿이 그냥 기본 탑재입니다. 근데 얘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좀 대응하는 옵션들, 파일럿 옵션 넣으면은 350만 원 추가되죠. 여기다가 플러스 옵션, 제가 전 영상 올린 거 이 두 개는 꼭 넣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두 개 넣으면 800만 원이 추가되니까 출고가가 거의 한 6,200 정도 된단 말입니다. 6,290 정도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모델 3 후륜구동보다 비싼 차입니다. 하지만 얘는 옵션을 좀 이렇게 꼼수로 뺐기 때문에 보조금을 100% 받고 얘는 그냥 정직하게 팔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타작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보조금, 이 제한제가 도대체 차를 어떻게 만드세요라고 지금 환경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최대한 옵션은 선택으로 맞추고 기본 모델을 깡통을 5,500 아래로 낮춰. 나머지 옵션 비싸게 해도 상관없어. 그냥 깡통만 맞춰라. 열심히 꼼수 부려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 결과 차들이 다 지금 그냥 어설픈 옵션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5,490만 원짜리 차에 직물 시트 들어가고요. 뭐 전자장비 뭐 이런 파일럿 옵션 같은 것도 옵션을 빼놓고 웨이브테크 이런 시트 넣는데도 옵션으로 다 빼놨어요. 다른 차였으면 기본으로 넣었을 것들. 이렇게 옵션 장사를 유도하는 거죠. EV6 뭐 현대기아 거 뭐 옵션 장난질은 제가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렇게 꼼수를 부릴 수 있게 지금 열심히 유도를 하고 있죠. 현대기아 잘못 없습니다. 폴스타도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환경부 잘못이죠. 환경부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모든 옵션을 포함해가지고 대신 이거를 좀 높일 수 있죠. 예를 들면 7천만 원 아래 대신에 모든 옵션 포함 이렇게 한다거나 이러면 다 같이 공평하죠. 테슬라든 현대기아든 옵션 장난질을 좀 덜 할 거니까 그냥 차 자체에 저렴하게 이렇게 공급하게 될 거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기본 옵션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에 이 주행 가는 거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옵션에 대해서는 또 아예 간주하지 않는 것들, 이런 거는 분명히 개선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런 짓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참 아쉬운 내용이죠. 그리고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차 네, 이날 경우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만 또 이런 꼼수도 볼 수 있죠. 좀 옵션을 좀 빼가지고 기본 가격을 좀 많이 낮추면은 어차피 똑같은 5,500만 원인데 얘는 옵션을 빼서 같은 사양이지만 5,500만 원, 얘는 옵션이 포함돼서 5,500만 원. 그러면 전자가 또 보조금을 또 받는다는 거니까 이런 거 기준을 좀 확실히 정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마음가짐? 네, 그리고 저공해차 보급 목표지 이것도 참 그러니까 이거 참 취지는 좋습니다. 야, 내연차 만들던 회사 전기차로 많이 만들면은 우리가 추가 보조금 지원해 줄게.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차들이 테슬라 빼고는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특히 현대기아는 이거를 풀로 받아요. 근데 테슬라는 작년에 뭐 2만 대 가까이 팔든 상관없이 야, 니네는 내연차 안 만들었잖아. 네, 이것 때문에 이런 걸 못 받습니다. 네, 아무리 주행 가는 거리를 와 좋고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도 옛날에 내연차를 만들었던 회사는 이거를 받고 테슬라처럼 진짜 전기차만 이렇게 만드는 회사고 어떻게 보면 진짜 환경을 신경 쓰는 그런 회사인데도 이런 걸 받지 못하는 거. 진짜 제대로 보급 목표제 하고 있는 기업이 이런 차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를 좀 바꿔야죠, 기준을. 그러니까 퍼센트 막 이런 게 아니라 1년에 몇만 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정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죠. 그리고 개선 효과 높은 거.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높은 상용차, 전기 택시는 계속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전기 택시들이 많이 보급될수록 대기질이 좀 좋아질 거다. 그리고 배달용 화물차, 영업용 화물차들 계속 돌아다니죠. 저희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이 차들은 이 길거리에서 운행하는 자체가 1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기차가 전환이 되게 되면은 분명히 대기질 개선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 이것도 분명히 좀 줄만한 여지가 있죠. 초소형도 줄만한 이 차. 네, 그리고 여기 나옵니다. 고성능 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고성능이 고효율 아니었나? 이걸 나눴습니다. 좀 약간 좀 이해 안 가는데 그냥 고효율이라고 하지, 제목부터. 왜 굳이 고성능을? 사람들이 고성능 생각하면은 대충 막 제로이 빠른다거나 막 빠르거나 그런 걸 생각하지. 약간 좀 환경부 입장에서 좀 쓰기 좀 문제 있는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싶어요. 상온 대비 저온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해서 네, 보조금 지원 기준을 강화한다. 저주행거리 측정이 상온 대비 70% 이상이면은 2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9%면은 20만 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거 한 10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저온주행거리 측정 방법은 정말 무지성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온주행거리 측정하는 거는 그 어디 돌아다니거나 뭐 저온에 뭐 진짜 추운 곳에 가가지고 이 주행거리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실험시적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조건이 뭐냐면은 히터를 그냥 풀로 틀면은 그게 바로 저온주행거리 인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터의 모든 기능을 그냥 다 켜는 거예요. 다 킨 다음에 주행거리 테스트 하잖아요. 상온 주행거리 테스트 하듯이. 그걸 하면은 그게 바로 저온주행거리래요. 좀 이해가 안 가죠? 각 차들마다, 브랜드마다, 제조사마다, 모델마다 이 히터의 성능이 차이가 날진데 이거를 어떻게 다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저온주행거리 측정을 하게 되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모 국산 모차처럼 막 27도, 막 26도 틀어야 좀 이렇게 따뜻한 차들이 있는 반면에 제 차 같은 경우 막 21도만 틀어도 막 후끈후끈합니다. 그리고 최대치가 또 달라요. 벤츠 EQC가 처음 들어왔을 때 최대 32도까지 설정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게 보조금을 못 받게 되니까는 재작년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거를 약간 트윗해가지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낮춰가지고 히터의 최대 성능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28도까지로 낮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의 히터 최대 성능을 좀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저온주행거리가 좀 더 증가를 했죠. 왜냐면은 32도 설정하고 주행가는 거리 테스트하는 거랑 28도 설정하고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하는 거랑 당연히 다를 거잖아요. 뻥 같냐고요? 네, 진짜입니다. EQC하고 히터 재인증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별게 다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EQA는 처음부터 28도 낮추고 나왔다. EQC와 달리 EQC는 32도로 했다가 28도 낮췄거든요. 히터 성능을 좋게 하라는 건지 나쁘게 하라는 건지 이것만 놓고 보면은 히터 성능 좀 최대치를 좀 낮춰줘. 그러면은 우리가 보조금을 더 지원해줄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뭐 개판이죠. 그치, EV6 자꾸 EV6 얘기. 네, 제가 EV6 싫어해서 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이슈가 많아요. EV6가 은근히. EV6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히터 성능이 되게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뭐 히터를 막 24도 틀었는데 막 찬바람이 나온다. 그때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히터의 성능을 좀 제대로 받고 싶으면은 뭐 발밑으로 이렇게 세팅하면은 따뜻한 바람이 나온대요. 근데 재밌죠. 그냥 히터를 그냥 오토로 이렇게 설정하면은 자연스럽게 따뜻한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약간의
조작을 통해야만 우리가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도 이러니까 기아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리콜 비슷하게 이렇게 좀 수리를 진행했어요. 이 히터 로직을 바꾸는데 테슬라였으면 그 OTA로 그냥 싸줄 건데 EV6는 OTA가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 또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 로직을 바꾸면은 히터 선택하면 제대로 나온대요. 그러면 생각해보죠. 그러면은 인증받을 때 그럼 어떻게 받은 건가? 그때는 과연 히터 성능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를 한 걸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건덕지가 있죠. 그러니까 EV6 지금 광고하면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아, EV6 우리나라 인증받은 차들 중에 상온과 저온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가장 안 나는 차가 바로 EV6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때 인증을 받을 때 히터가 사람들이 겨울에 돼가지고 아, 히터 이거 찬바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세팅된 히터였다고 하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진짜 꼼수라고 하면 이런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히터의 로직을 바꾸게 되면은 그때마다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환경부 지침으로 따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히터 로직에 따라서 저온 주행 거리가 판약이 달라지는데 얘는 얘 받을 때는 이게 진짜 따뜻한 온도였는지 히터의 모든 성능이 틀었지만 실제 사람들이 느꼈을 때 이게 따뜻한 온도였는지 찬바람이 나오는 온도였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폐기를 시키든지 제대로 된 메소드가 없으면은 어떻게 좀 똑똑한 분들끼리 머리 맞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건데 이거를 똑같이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심지어 또 강화를 하고 있어요. 와,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진짜 계속 제가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뭐 거의 뭐 바위에 계란치기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승합차처럼 화물차도 연비 주행거리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이런 내용들, 뭐 이런 것들, 뭐 짜잘한 것들 다 있어요. 아주 문제가 있는 그런 전기차 보조금, 이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보급을 왕창 늘리잖아요. 근데 진짜로 제가 뭐 옛날에 폴스타 할 때 말씀드렸지만, 진짜 DC 콤보를, 어차피 뭐 테슬라 빼고는 다 DC 콤보 장착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진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정말 전기차 충전기, 정말 획기적인 이런 엄청난 정책의 변경 없이는요, 여러분들 충전 인프라 진짜 갈수록 진짜 헬이 될 겁니다. 정말로. 그나마 테슬라는 슈퍼차저라도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지. 포르쉐 타이칸을 사건, 이트론 GT를 사건, 뭐 르노 조엘을 사건, 봉고를 사건 다 똑같이 어차피 DC 콤보 있는 공용 급속 충전기를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차량들, 이렇게 보급 물량도 늘렸는데 이 차들이 급속 충전 갈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상당수 테슬라는 슈퍼차저라는 이런 선택지가 있지만 나머지 이제 DC 콤보. 테슬라는 또 DC 콤보까지 있어가지고 테슬라도 여기 끼는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충전 얼마 안 남았는데 막 여기 충전기 있네, 여기에서 꽂아야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게 굉장히 크게 막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은 갔는데 대기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거기에다가 두 번째 충전기 관리가 그냥 뭐 개판 수준인 거, 그리고 세 번째 차량마다 또 궁합이 또 다르다는 거, 이런 거 진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궁합 얘기 나와서 또 말씀드리면은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폴스타 할 때 차가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DC 콤보를 달고 나오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충전기와의 이런 궁합 같은 게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또 제가 보는 유튜버가 또 이거를 충전한다고 했는데 안 돼요. 폴스타2 환경부 급속에다 꽂았는데 안 돼. 충전이 충전 실패 또 DC 콤보인데 충전 실패가 뜬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어떻게 예견했냐면은 그냥 다 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냥 전기차 오너라서 이런 거 아는 거지 그냥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게 전기차 운행하게 되면은 진짜 이런 건 진짜 문제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돼요. 그래도 테슬라 오너분들 좀 낫거든요. 슈퍼차저 이렇게 많이 깔려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또 늘어날 거고. 그래서 저는 진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DC 콤보는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쓸만한 그런 보험으로 좀 써야지 어지간하면 안 갈 것 같아요. 관리도 안 되고 좀 문제가 많죠. 이 보조금 정책 좀, 이 전기차 운행 안 하시나 이분들은? 좀 전기차 운행을 좀 하시면서 좀 이런 정책을 짰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탁상공으로만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굉장히 아쉬운 보조금 정책입니다. 뭐 기대를 안 해야지. 이상 전기차에 거주한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프로듀크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